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또 2026년이 됐네요. 저희 선언이 개원한 지가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10월 9일 날 했는데 벌써 만 14년, 횟수로는 15년이 되고 1월 1일부터 보림선언 서울선언 네이버 카페 오픈을 했습니다. 새로 다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가입하신 것 같네요, 지금.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새말기 안내자 위촉식을 이 법회가 끝나고 1시간 동안 법회 끝나고 새말기 안내자 이류도가님하고 등광도가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거는 법회 끝나고 다시 수여식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일요법회는 이 말 한마디를 새로 시작을 하고 화요법회 새말기 모임에는 능음경 처음부터 해서 한 2년여간 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왜냐면 능음경이 굉장히 방대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음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4번을 하게 되거든요, 화요일날.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나서는 반문문성을 1시간을 넣어서 이론도 배우고 직접 실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선언도 제가 전법 합시다 소리를 별로 안 했어요. 이때까지 별로 안 한 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정법과 새말기 또 모습공식 일과 권리기 전법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착각이죠. 뿌리망심을 바닥서부터 뒤집어서 새로운 본성을 되밟히는 그러한 전법이기 때문에 법보시가 되는 거죠. 법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자기만 공부 딸랑하고 맞춰버리면 백척간두에 가만히 서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사들이 얘기를 하죠. 이 화두에도 나옵니다.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한 발을 내디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백척간두라는 것은 백척이나 되는 그 대나무 끝에 거기서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근데 한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밑으로. 그래서 반드시 내가 공부를 하면 회양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부처님의 은혜와 우리 백봉 스승님이죠. 스승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쭉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전법을 하겠다라는 소원을 꼭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975년 대학교 3학년 때 22살 때 이제 선생님을 뵀는데, 백봉 선생님을 뵀는데, 지금 근 5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인생도 다사다난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올해 73세가 됐으니까요. 다사다난한 인생을 겪으면서도 이 불교 공부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끌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할까? 그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최상승법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최상승법에 입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생살이에서 기쁘고 슬픈 또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그것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항상 중심을 가지고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최상승법의 위력이라는 대단합니다. 이거는
백봉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귀에 최상승법이 한 번만 스치고 지나가면 세세생생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딱 닿으면 공부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최상승법으로 전법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전법합시다. 오늘 그 일요법회 주제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원노트 쓰기. 이걸 이제 새해가 되면 원노트를 다, 올해는 뭐를 하고, 올해는 뭘 목표도 세우고, 막, 뭐를 할 것인지도 많이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노트 쓰는 거를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 한마디에 머릿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반 청중 같으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좀 다르게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자기의 본성을 되밟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자리라서 제일 처음 질문, 내가 원노트를 쓰는 제일 처음 질문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아마 만약에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 착각이죠. 착각. 그러니까는 변하고 나고 죽고 또 늙고 병드는 이 변하는 몸뚱이가 진짜 나라면 나는 허무와 시비분별과 생로병사 우비곤해죠. 그 생로병사 우비곤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늘 배워왔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한 말과 뜻이 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그러한 본성짜리, 절대성짜리죠. 그 절대성짜리의 나의 본성을 잘 지키면서 또 인연과 조건 따라 수많은 모습을 놔두어서 그 모습을 잘 굴리는 그러한 허공과 같은 존재거든요. 허공과 같은 존재. 부처님과 나의 본성이 둘이 아닌 그러한 영원 불생불멸한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야. 그러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허공과 같은 그러한 불생불멸한 영원한 생명인 그러한 나는 이미 그 사고방식이 다르겠죠. 생각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딱 질문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겁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불생불멸한 생명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한 번쯤 신년을 맞이해서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그러한 자기 삶의 아주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똥 싸고 일하러 가고 하루 종일 24시간 그러다가 또 하루 가고 그러다가 그냥 꼴까닥 죽어버리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의 원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제 나의 원은 무엇인가에 생각이 미치게 되죠. 근데 나의 원은 무엇인가가
뭐 보통 통상 말하는 뭐 드림, 나의 드림은 무엇인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의 원은 무엇인가 이거는 나의 생명, 가장 원초적인 나의 생명이 원하는 그러한 원이거든요. 이게 그러한 원입니다. 그래서 원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크고 간절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내 원이 크지도 않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크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은데 그럼 어찌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쭉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서서히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그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또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은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나침반. 이 나침반이라는 것은 항상 그 등산을 하거나 뭐 어디 정글을 들어가거나 어디를 저기 뭐 배를 타고 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어떻게 나침반을 늘 들고 다니죠.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할 때 이 나침반을 계속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은 나의 나침반이며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정의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이 됩니다. 공급원이 됩니다. 열정 에너지의 공급원이 뭐냐? 나의 원입니다. 나의 원. 내가 이런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원도 없이 그냥 돼 있는 대로 자고 일어나고 뭐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러한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아이들한테 정말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알맞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알맞게 또 우리 이런 선원 같은 데서는 선원에 알맞은 그러한 그 원을 세우는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 원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인생살이를 하면서 또 뭐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가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나 정말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생각을 해보죠. 근데 또 살아가는데 정말 이거 하기 싫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으면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이죠. 근데 하기 싫어도 우리 보통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뭐 세상살이에는. 그럴 때 나의 그 말하자면 이 원이라는 것은 항상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속도가 과할 때는 내가 인생을 살 때 속도가 과할 때는 속도를 말하자면 늦추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속도가 나가지 않을 때는 속도를 가속을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추라고 할까 그런 것이 이 원의 역할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원은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서 늘 흐르고 있어요. 늘 나의 밑바닥에서 늘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쭉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인생은 전부 관계거든요. 우리가 뭐 연기법이다 이거 말할 필요도 없이 관계인 줄 다 압니다. 연기법도 관계죠. 상호 의존적이니까 상호 관계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만 잘 생활해서 잘 그 원리를 이해하고 하면은 한 50% 이상은 자기의 그 괴로움이 많이 소멸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나의 관계,
제일 첫 번째, 나와 나의 관계.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되게 갈구는 사람이 있어 갈등을 일으켜. 자기가 자기에게. 그리고 나와 나 아닌 것의 관계. 나와 나 아닌 것이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또 일일 수도 있고, 많이 이제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데, 나와 나의 관계 또는 나와 나 아닌 것의 관계가 인생살이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원은 근본 뿌리, 나의 근본 뿌리에서 큰 힘을 발휘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나의 원은 큰 힘을 발휘할 것이고, 내가 인정을 받고 아주 기쁜 일에도 이 원은 내 뿌리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제 그 예를 들면 나는 대자유가 나의 원이었어요. 이거는 선언에 와서 제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제 어릴 때부터 쭉 올라오면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인자를 붙이지만 대자유인,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자유로움, 자유. 이것이 나의 그 일종의 원이었어요, 원.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괴롭고 어렵고 기쁘고 뭐 슬프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뭐 병이 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가까운 사람의 죽음도 이별 또 보고, 곧 저도 이제 또 가겠죠. 몸뚱이 버리는 아주, 아마 인생살이에서 자기 몸뚱이만큼 애착이 있는 것도 드물 것인데, 이 몸뚱이를 버릴 때 내가 어떤 마땅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버릴 수 있는지, 요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일종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내가 괴롭다, 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상황에 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괴로움과 고통이 나의 자유를 말하자면 뺏어갈 수 없다, 또는 나의 자유를 굴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거기에 휘둘려서 나의 자유를 뺏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나 그런 고통이 나의 자유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 또 삶도, 죽음도, 늙음도, 젊음도, 병듦도, 우울함도, 슬픔도, 고통도, 번민도 나의 자유를 굴복시킬 수 없다. 저는 지금 살아가면서도 늘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몸뚱이 버릴 때도 내가 몸뚱이는 버리지만 이 몸뚱이의 그 죽음이 나의 자유를 굴복시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죽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나의 자유를 굴복시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저는 맨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행한다. 또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행한다. 그래서 항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늘 이제 겪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행한다. 그거를 아주 문구를 딱 만들어가지고 항상
잊지 않고 제가 저한테 경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만다라 계획표라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자기를 한번 기획해 보는 겁니다. 저는 미국 다저스 선수인가요? 오타니 쇼헤이. 나 그 사람의 만다라 계획표를 보고 참 감명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15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야는 진짜 떡잎부터 다르나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일 정중앙에 내 인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나의 원이 있다면 나는 말하자면 나의 인생이라고 해도 되고 나라고 해도 됩니다. 나의 인생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 지금 이게 왜 이게 꼭 필요하냐면은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그러다가 10년 가고 20년 가고 저같이 지금 73세 되고 조금 있으면 10년 가면 83세 되고 그럼 지구에 두 발을 뛸 것이고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네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좀 너무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리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나의 인생이라고 하자. 오타니 쇼헤이는 보니까 15살에 벌써 자기가 나는 어떤 선수가 되겠다라는 것이 딱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15살짜리가 무엇부터 했냐면 거대한 것부터 한 게 아니에요. 이 말하자면 자기의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선수가 나는 이런 선수가 되겠다 해서 그것에서 계속 공만 치고 야구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것도 했지만 인성을 고루 갖추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인성을 고루 갖춘 최고의 스타가 되고 싶었던 거죠. 야구 스타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오타니 같은 선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지. 나는 인성은 개떡같이 여기고 남하고의 관계도 개떡같이 여기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래서만 그런 대선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조금은 이제 그 방향이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수행을 한다. 근데 우리 식구들 그냥 아무 상관없이 자기만 오롯이 그럼 출가해야지요. 그러니까 인성을 고루 갖춘 이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지금 숙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인생이다. 그러면 여기에 요 네 가지 하나 둘 이렇게 잘못됐네. 하나 지금 둘 셋 넷 여기에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네 가지 뿌리예요. 네 가지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기둥을 먼저 세워야 돼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기둥, 중요한가? 내 인생에서. 요거를 네 가지를 먼저 한번 세워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필기도구하고 다 가지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뭐 법문 들으면 다 필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세워보라고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둥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 기둥을 한번 세워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마 원노트를 우리 이제 오래 공부하신 도반님들은 이 원노트를 옛날도 제가 이걸 한 번, 두 번 설명한 게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첨가될 수도 있고. 요 네 가지 기둥이 무엇일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요 네 기둥.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네 가지 기둥.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원이 보통 이제 원을 자기가 원을 세웁니다. 우리 원을 세우는 말귀도 있지만 원이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자기의 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문장으로 된 원을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실은요. 한 문장으로 된.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다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원은 무엇인가? 나의 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만 늘 하십시오. 질문만 늘 하면 어느 날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나의 원은 이런 거구나 라고 본인이 그 원이 나에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내 원이 나에게. 그래서 그럼 그 원이 딱 자기한테 뿌리를 받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내 원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청년이는 한 번씩 잘 해봤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네 가지 축을 딱 세웁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이제 살아가려면은 말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 고정화가 되죠. 말을 해버리면.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건강도 필요할 것이고 가족도 필요하고 또 경제도 그래도 일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또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행도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에서 주축을 이룬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네 가지 중요한 기둥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써놓고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가지를 써보면 세목한 요 네 가지를 써봅니다. 써보면은 요 8칸 다 채우기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근데 다 안 채워도 됩니다. 억지로. 요거를 골격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밖에 못 쓰겠어. 요 두 가지는 빈칸이야. 그러면은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어서 계속 내가 공부하고 쭉 살아가면서 이거를 쓰면 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 그걸 보니까 야, 15살 그 떡잎부터 다른가 사람이 15살짜리가 자기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 실천하는데 그걸 보니까 길거리에 휴지 줍기가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휴지 줍기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15살짜리가 그 길거리에 휴지가 떨어진 걸 주우면 대선수의 그 바탕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항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에 휴지 줍기. 그래서 얘는 그 옛날부터 있으면 휴지를 열심히 줘. 왜냐면 휴지 다른 사람에게 이미 자기가 봉사한다는 마음이 이미 그 속에 스며 있는 거죠. 휴지가 막 쓰레기가 막 널려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깨끗한 환경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휴지를 줍는다는 것 자체가 봉사라.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봉사한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여덟 개를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 여기로 가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여기로 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서 여기서 또 4가지를 적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큰 골격이라면 이 골격을 이루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실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거. 쇼헤이 같으면 봉사, 만약에 이게 봉사였다. 그럼 봉사에 휴지 줍기가 열려 들어가는 거죠. 오타니의 인생에서는 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다. 자기 인생에. 그러면은 여기 봉사라는 게 들어가죠. 봉사. 여기가 만약에 봉사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작은 것부터 구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 구체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는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 있는 거는 또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요걸 다 이렇게 메꾸면은 굉장히 다 메꾸기 되게 어렵습니다. 다 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번들어한 거는 소용이 없어요. 번들어하게 내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거.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가 딱 써놓으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자기의 지혜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뭘 시키죠? 우리가 일과 굴리기를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과 굴리기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실천력이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빼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일과 굴리기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2011년 10월 9일 오픈해서 일과 굴리기를 언제부터 했지 우리가? 하고 있죠. 2013년도에 이미 하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모습 공식도 안 하고 일과 굴리기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거든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러한 습관이 배일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할 줄 알았거든요. 실은요. 저는 만약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거든요. 일단 해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예불을 내가 만약에, 그래서 이제 천일결사 할 때 그걸 하는 거죠. 지금 400일 회양을 하고 이제 500일로 가고 있는데, 400일 회양할 때까지 내가 매일 예불을 한 번도 못했어. 그러면, 이번 400일부터 500일 사이에는 내가 예불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할 것이다. 딱 한 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그 한 가지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보는 데서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급하면 들랑달랑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예불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나면 제가 거기다 써놨죠. 틈새 시간이 보여요. 틈새 시간. 틈새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도관 중에 전철 타고 가면서 예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침에 너무 바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해. 집에 가면 또 식구들하고 또 너무 바빠. 그러니까 저는 예불을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예불송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예불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예불하고, 그 예불성의 본뜻이 자기의 성품을 계속 본성을 일깨우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타고 다니세요? 이게 전철 타고 다닌대요. 몇 분 타고 가냐고 그랬더니 1시간 정도 탄대요. 그러면 전철 타서 해요. 그랬더니 전철 타고 예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전철 타고 왜 예불을 못 하냐고. 행지자화가 선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불을 하려면 폼 잡고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이제 전철 타면 어떻게 해요? 앉거나 서 있을 때 마음으로 딱 해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선생님께 삼배 딱 마음으로 딱 요렇게 하면 남들이 아나요? 저 사람 예불하고 있대 이렇게 아나요?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자 그때부터 이제 예불 하는 거죠. 예불 하면은 천천히 해도 15분이면 충분히 다 하거든요. 그럼 1시간을 타고 가는데 내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고 하는 시간에 해라는 거죠. 예불을. 그때 예불을 하는 거죠. 예불을 가만히 하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거 잘 안 되겠지만 예불을 하면 마음속으로 세줄의 공덕 이러면서 이제 쭉 암송을 하면 뭐가 된다? 이게 또 반문성이 되거든. 반문성이 돼. 예불하는 소리가 저절로 들려. 저절로 들려서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뚜렷하거든. 그러니까 내 본성이 늘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잘하는 선이 어딨냐고. 참선하고 있는 순간이죠. 그게. 그렇게 쭉 하고 이제 내려서 예불 하고 일단은 예불을 하고 아무리 출퇴근 시간에 서울 지하철 타봤죠. 저 같은 사람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발이 땅에 잘 안 닿으려고 해. 사람들한테 끼어서 살짝 들려있는 까치발하고 있는 상태가 될 정도라.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그래도 몸은 그렇게 돼 있어도 마음은 예불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안 받거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쭉 예불을 하고 가. 그러면 오늘 예불한 거 딱 예불 꼭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결정을 하면 뭐가 보인다고 해요? 틈새 시간이 보인다.
시간 없어서 나는 못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24시간 사람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틈새 시간을 내서 너무 바쁘신 분들은 틈새 시간에 내가 자꾸만 그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내 인생에 참 중요한 게 수행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수행을 하는데 내가 반드시 예불을 하겠다 이래 되면 이제 딱 적어 놓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한다는 겁니다. 하고 이제 뭐 여기에 뭐 사람이 살아오면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인생을 잘 바꾸어 보는 거죠. 이걸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걸 내가 이거는 반드시 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법회로서 끝이 나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게 거기에도 있거든요. 천일결사 노트에도 있어요. 그 만다라 자기 계획표가 있는데 거기를 한 번도 안 써봤다. 지금 벌써 450일 정도 가는데 한 번도 그걸 안 써봤다. 이러면은 좀 곤란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한 개를 써도 좋고 두 개를 써도 좋고 세 개를 써도 좋아요. 그걸 다 메꾼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 중앙에 있는 네모칸이 뭐 지금은 나의 인생 이렇게 해놨지만 반드시 나의 인생에서 가장 나의 원이 뭐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를 그 칸에다가 쏙 집어넣을 수 있게끔 본인이 그거를 늘 질문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서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을 늘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질문이 나에게 대답하는 순간이 와요. 나의 원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지금 내 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내 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자꾸 내 원이 뭐지? 이렇게 질문만 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질문이 나에게 답을 할 때 그것이 진짜 내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이 크고 간절해야 된다니까 어떠다 뻥쳐. 와, 나는 뭐 크고 간절한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내가 원을 써? 그럼 그거 비워놓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서부터. 오타니가 자기 주위에 있는 휴지, 자기 동네에 있는 휴지 다 주운 것처럼 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하다가 보면 그 실천이 또 다른 방법을 낳고 그 방법이 또 다른 실천을 낳고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이제 이거는 실천을 해봐야 알아요. 실천을 안 하고 말로만 자꾸 한다? 이 사람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저기 밥 있네, 저기 밥 있네, 저기 밥 있네 이래. 어떻게? 벽에 그려진 밥그릇, 밥에 딱 있는 밥을 보고 밥 있네, 밥 있네, 밥 있네 이래. 그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어 봐야 되거든. 근데 밥 있네, 밥 있네, 밥 있네 하다가 어떻게 된다? 한 숟갈을 떠먹어 봐서 내가 뱃속에서 배도 부르고 똥도 싸봐야 아는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치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밥 있네, 밥 있네, 밥 있네 하다가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다가 보니까 갈날이 됐네. 갈날이 됐어. 아이고, 갈날이 되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어. 그러고 몸뚱이 버려버리는 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최상승법을 공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만다라 이 계획표를 본인이 스스로 작성해서 그거를 늘 한 번씩 보아서 거기서 내가 요거는 잘 되는데 요거는 잘 안 돼. 또는 이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첨가할 거는 첨가하고 이렇게 해서 쭉 자기가 그걸 말하자면 실천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남하고 나를 비교를 하네. 이 사람은 뭘 모른다? 연기법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선언해서 연기법을 배워도 연기법이 적용이 안 돼.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그 세속에서 말하는 아주 좋은 또는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저 선연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러한 인연과 조건이 결과로 나타나겠죠. 나의 인연과 조건이 지금은 그렇지 못해.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50점짜리야. 근데 난 10점짜리야. 뭐 10점짜리만큼 그 결과가 계속 일어날 것이거든요. 근데 10점짜리가 50점만 계속 쳐다보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돼?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10점짜리가 5점으로 떨어져요. 5점으로 떨어져요. 10점짜리가 20점이 되고 30점이 되고 40점이 되고 5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인연과 조건이 10점짜리구나. 그냥 딱 인정을 하는 거지. 인정을 해서 이 인연과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걸 분명히 배웠거든. 연기로. 그러면 그 인연과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자세히 사유하고 관찰을 해서 그거를 인연과 조건을 바꾸는 거지요. 바꿀 수 있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죠. 근데 인연과 조건이 어떻게 바꾸냐? 인연과 조건을. 김태희도가 되게 궁금하지. 인연과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나요? 청년아, 인연과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나? 인연과 조건을 좋은 인을 심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좋은 인을 심어야 돼. 좋은 인을 심는다는 게 어떤 인을 심는다는 거야? 좋은 인을 심는 거는 음, 가짜에 들어앉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인을 심는다는 것은 그 인과 연 자체가 뭐다? 공한 거를 아는 거죠. 인과 연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과 연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리를 배우는 거죠. 모습 공식을 왜 공부를 하느냐? 모습 공식을 공부를 하면 연기를 배우고 연기를 배우면 연기와 공성은 한 몸이라고 했죠.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이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알고 공성을 알면 연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제제생생 지어온 이러한 업보를 어떻게 내가 해? 이렇게 해. 업보가 고정적인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죠.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업보죠. 그러니까 이 업보를 내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
연기에 의해서 이러한 업이 생겼다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 연기라는 것도 공성이다. 그 실체가 없어. 그 속에 업이 다 하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어난 것을 나 10점짜리니까 이 정도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일단 인정을 하고 여기 인정을 딱 하면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거든요. 인정을 안 하면 거기서부터 범민의 회오리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게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생각 차이일 것 같은데도 하늘과 땅이 갈라져 버려요. 희한해요. 이런 일이 딱 내가 당했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해서 이 결과가 다음 인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결과가 다음 원인의 작용으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뭐 공식도 배우고 연기법도 배우고 공성의 이치도 배우는 거죠. 지금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것이 내가 실천하고 적용이 안 되는 법을 배워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입으로 암만 앉아서 떠들어 봐야 그건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제로 터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지혜가 솟아나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 인생은 남과 비교. 내 인생은 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가면 내가 원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가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패배자가 아니라 패배자. 요새는 하도 루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감을 딱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만다라를 그려봐야 돼요. 나의 만다라. 뭐 누구는 이렇게 했더라, 누구는 저렇게 했더라.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있어요? 내가 똥 누고 싶을 때 내가 똥 누지 남이 대신 똥 넣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내 배고프면 내가 밥 한 수라도 더 떠먹어야지. 그 사람 밥 먹는다고 내 배가 불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꼭 자기 거 만들어 보십시오. 다 어른이니까. 이렇게 애기들 같으면 해서 숙제 내라, 뭐 어째라, 뭐 과제물 내라 이러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어른이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설계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